새해가 밝아 한 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해라는 말은 신선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설레게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길이 저에게 펼쳐질지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마스크에서 벗어난 활발한 일상도 기대됩니다. 오늘처럼 눈 오는 날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합니다. 하얗게 피어나는 눈꽃을 어느 시인은 그리움이라 했던가요? 마음속에 하얀 그리움이라는 씨앗 하나 심으며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 시 한 편 감상하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윤보영.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서 기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그 소식에 내 기쁨이 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미소 짓는 모습을 꺼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주는 향기보다 꽃이 가진 생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내 밖에도 1년 내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게 내 삶에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삶을 잘 그려내고 있네요. 저도 올 한 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향기를 뿜으며 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황대권님의 야생초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권님은 서울대 농대를 나왔고요. 미국 뉴욕의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자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에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극이었다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30살에서 44살까지 13년 2개월 동안의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후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물건이나 벌레, 풀 같은 존재들이
본인과 똑같은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하여 야생초 하단을 만들어 풀을 심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야생초 관찰 일기를 책으로 펴낸 것이 야생초 편지입니다. 출소 후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에서 생태 농업을 공부하였고 지금은 영광에서 생명평화마을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 우주의 하나뿐이라는 생명의 동질성과 소중함을 읽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잡초는 인간 사회의 배경이거나 없애버려야 할 해로운 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하나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과 그 나름대로 다양한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안 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야생초를 단순히 풀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상징으로 보아달라고 하며 들판의 모든 풀들과 세상의 모든 작은 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날을 꿈꾼다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야생초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많았으며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비꽃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른 봄,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꽃. 꽃이 수줍은 듯 다소곳하여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꽃입니다. 오랑캐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비꽃이 오랑캐꽃인 것과 나물로 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옛날에 이 꽃이 필 무렵이 되면 중국 변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꽃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길거리에 화단을 장식하는 펜지가 제비꽃의 변종으로 삼색 제비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비정상적으로 크며 다양하고 화려한 색을 가졌지만 야생 제비꽃만은 못하다는 지은이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제비꽃을 모듬 야초 무침에 넣으면 보라색 꽃이 향긋한 게 이색적인 맛이 나며 구미를 당긴다고 하는데 봄이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가장 민중적인 야생초 4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서슴없이 쇠비름, 참비름, 질경이, 명아주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흔할 뿐 아니라 모두가 식용으로 또 민간 약재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야생초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완벽한 야생 약초라고 하는 쇠비름에 대한 글을 읽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 소개하겠습니다. 쇠비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그럴듯하게 여기는 이름은 오행초라고 합니다. 오행이란 음양오행설의 오행을 말하는데요. 교도소 담벼락 및 비 한 방울 없이 척박한 땅에서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비결은 바로 천지의 기운이라고 하네요. 한 뼘도 안 되는 풀이지만 쇠비름은 전신으로 천기인 양과 지기인 음을 빨아들여 자신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빨아들인 음기와 양기는 조화를 이루어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생기는 푸른색으로서 잎으로 나타나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성장하는 기운은 빨간 줄기로 나타나며 또 다른 쇠비름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노란 꽃으로 나타나며 땅속에 필요한 모든 양분을 수렴하기 위해 하얀 뿌리로 나타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쇠비름의 모든 것이 함재되어 있는 검은 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각 부위를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연결 지으면 잎은 간에 좋고 줄기는 심장에 좋고 뿌리는 폐에 좋고 하는 식으로 한없이 대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오행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행초란 이름이 붙었을 거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의 콘서트라는 제목의 글이 재미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심야의 합창이라고 부제목을 붙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도둑고양이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대체로 새벽 서너 시가 되면 떼고리로 몰려다니면서 괴이한 합창을 해대곤 하는 게야. 처음엔 잠을 더 자고 싶어서 애써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신경이 곤두서고 잠이 오지 않더라고. 이왕 깬 잠이니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맘을 먹고 온 신경을 귀에다 집중시키고 듣고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즐기다 보니 전에는 그저 시끄럽고 기분 나쁜 소음으로만 여겼던 고양이 울음소리가 완벽한 음악으로 들리는 거야. 한 서너 마리쯤 될까? 일제히 자기 목소리로 울어대는데 화음의 리드미컬한 전개나 멜로디의 고조 등을 보면 놈들이 화성학을 마스터했음이 틀림없지 싶더라고. 어쩌면 자연께서 그런 화음이 울리도록 지휘했는지도 모르지. 마치 첼로처럼 득득 긁어대는 놈, 바이올린처럼 고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놈, 비올라처럼 새된 소리로 초치는 놈, 게다가 놈들은 어찌나 변화무쌍하게 곡을 연주해대는지 잔잔히 흐르는 강물 같다가도 갑작스레 솟구치는 폭포수가 되는가 하면 여울목을 만난 듯 여러 놈이 미친 듯이 한꺼번에 질러대기도 하고 좌우간 놈들의 지휘자는 천이무병한 실력자임이 틀림없어. 순찰 도는 경비원의 구둣발 소리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돌연 합창을 멈추는데 그 마지막에 허공을 찢는 듯한 괴성이 곡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잔향으로 남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무척이나 긴 시간이 걸렸단다. 모두들 잠든 고요한 밤에 기괴하게 울려 퍼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글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읽는 동안 정말 음악회에 초대된 것 같았습니다. 필자는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일지라도 그것과 자신을 일체시켜 즐기다 보면 소음이 아니라 음악으로 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갓난아기 때 밤이 되면 많이 울며 보챈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지만 저는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들어보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저자의 말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사랑하는 내 아이의 울음소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대권님의 야생초 편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필자는 야생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손때가 묻은 관상용 화초에서 느껴지는 화려함이나 교만이 야생초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있을지언정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생존 경쟁을 넘어서서 남을 무시하고 제 잘난 맛에 빠져 자연의 향기를 잃고 있다고 피력했고요. 자신만 옳고 잘났다며 뻐기는 인간들은 크건 작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타고난 제 모술의 꽃만 피워내는 야생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듬의 이진숙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낸 날들 속에 오고 있었을,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오고 있을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여전히 애청해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